종단협이 베트남 불교문화 순례 및 우호 증진 일정을 회항하고 귀국했습니다. 박노환 주 베트남 한국대사는 코로나 후 한 베트남 문화교류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의 영적 스승인 춥텐 초드론 스님이 BTN 불교TV를 방문해 특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춥텐 초드론 스님은 개인의 수행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구 가풍을 잇는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4부대중이 함께 하지 감자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순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원생들도 동참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2002년 템플스테이에 왔던 외국인이 20년 만에 다시 방문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감동을 다시 느끼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템플스테이에 꼭 참가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베트남 불교문화 순례 및 우호 증진 일정을 회항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박노환 주 베트남 한국대사는 수교 이래 최초, 최대의 의미를 강조하며 코로나 이후 한 베트남 문화교류에 첫 단추를 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감사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베트남 순례 일정을 회항하고 귀국에 앞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순례 일정이 시작되던 17일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대표단을 직접 맞이하며 줄곧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노환 주 베트남 한국대사가 30여 종단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겁니다. 불교 30년 역사상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 내에서 이런 관제에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것도 아마 최초인 것 같고요. 박 대사는 1992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가장 많은 종단 대표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침체된 양국 문화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 장을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저는 두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 교류의 어떤 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단협의 동남아시아 불교 교류 확대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마음의 뿌리는 불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노이지만 다음에는 또 호지민도 가시고 양국 불교도 간에 또 불교도 신도국 간에 교류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서로 자주 교류가 되면 결국은 한국과 베트남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국제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파헤쳐가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박 대사 내외의 적극적인 지원과 만찬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문화 교류를 넘어 외교적 역할도 약속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모든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가 전부 다 총망라한 외교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력하지만 한국종단협의회에서 베트남과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해외 문화교류 재개의 신호탄을 베트남에서 쏘아 올린 종단협은 동북아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펼치며 코로나라는 긴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 아시아 불교국가 교류의 장에서 중심 국가로 위치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내일 오후 3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합니다. 창립법회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격려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지도법사단 위촉, 초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됩니다. 포교원은 종단 위상에 걸맞은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불자회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교원은 불자회 창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국 20개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의 지도법사 위촉 동의를 받았고 1,170여 명의 여성 불자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했습니다. 창립법회는 BTN과 포교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세계인의 영적 스승인 툭텐 초드론 스님이 BTN 불교TV를 방문해 특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툭텐 초드론 스님은 개인의 수행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세계인의 영적 스승이자 불교 수행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툭텐 초드론 스님이 어제 BTN 불교TV를 방문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방한한 스님은 통도사와 석굴암을 참배한 후 BTN 본사를 찾아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명상 전문가 해주 스님이 진행자로 초드론 스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풀어내며 서구의 종교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님은 2명의 티베트 스승이 운영하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This course was taught by Lama Thupten Yeshe and Zopa Rinpoche,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said in the course was, "You don't need to believe everything we say." And for me, that just opened the door, because I didn't want to hear people telling me what I had to believe or else. 스님은 책을 여러 권 출간하고 곳곳에서 강연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불법과 불교 명상을 전했습니다. 특히 종교 간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스님은 종교 지도자 간 서로의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고 그 모습을 추종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 간 유사성보다도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is Holiness and one of the Catholic fathers that he dialogues a lot with. And the Catholic father said, well, Buddhism and Catholicism come to the same point. And His Holiness said, I don't know. Yeah, and we don't have to say that they come to the same point in order to be harmonious. 스님은 미국에서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스라바스티 사원에서 젊은 층을 위한 과정도 개설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와 그들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면 기꺼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sk people first to meditate on, we may have some topic like friendship, and then we'll sit around in a circle. Maybe 5, 7 people, keep it a small group. Everybody has to share from their own life. 툭텐 초드론 스님은 개인의 작은 실천과 수행이 갈등과 환경 파괴로 위기에 빠진 사회와 지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장호건 광복회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해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지난 17일 구인사 총무원에서 장호건 광복회장의 예방을 받고 광복회가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또 나라를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애국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호건 광복회장은 선조들의 애국심과 정신을 기리는 데 노력하겠다며 애국심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장호건 광복회장은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사퇴에 따라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됐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는 승가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며 모든 일에 대중이 함께 동참하고 수행에 매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광사 4부 대중이 함께 하지 감자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손님도 함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를 앞두고 조계 총림 4부 대중이 경내 800여 평이 넘는 밭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른 스님부터 학인 스님까지 봄부터 정성껏 키워낸 감자밭에 비닐을 걷어내고 수확에 나섭니다. 선농일치의 한국 불교 전통을 계승하려는 이런 노력은 조기 총림의 모국아풍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선방 스님들부터 해서 전 대중, 그리고 송광사에 사시는 사부 대중들이 전부 모여서 대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캔 감자는 좋은 창고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대중들하고 같이 반찬 같은 거 만들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땅속을 더듬고 감자를 발견하자 보물을 찾은 듯 기뻐하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로 자연체험학습에 나선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입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감자 수확대가 되면 몇 해 전부터 송광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 흙도 만져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직접 캐서 또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1000년도 넘은 사찰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지만 큰절로 소풍 온 꼬마 손님들은 물고기와 오래된 나무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직접 수확한 감자를 맛보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도 쌓아갑니다. 성안서에 와서 밥도 먹고 감자도 캐니 너무 재밌었어요. 대중생활을 통해 여름에는 연잎을 따고 겨울에는 김장 운력을 하며 승가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 땀 흘리며 수행하는 모범적인 대중생활을 통해 승보 종찰로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02년 한국 사찰 템플스테이에 왔던 외국인이 20년 만에 다시 방문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20년 전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한국을 여행 중인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템플스테이에 꼭 참가해 보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여행을 왔던 독일인 요르겐 뮬씨. 여행 중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통도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사찰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처음 접한 템플스테이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특히 스님과 대화 이야기, 그래서 불교에 대한 대화고 특히 생활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네. 불교에 대해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 또다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는 뮬씨. 그가 향한 곳은 해남 미왕사였습니다. 우연히 한국 템플스테이가 20주년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20년 전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템플스테이는 많이 발달되었어요. 단순한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양한 체험도 예를 들면 그 근철하고 그 녹차 마시는 것과 다양한 것은 또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종교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템플스테이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그 후에 다른 종교에 또 비슷한 경험도 할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도 여행하고 계속. 뮬씨는 한국 불교는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믿음하고 다른 생각도 인정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종교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교는 조금 더 평화스러운 좀 종교 있는데 다시 한국에 온다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겠다는 요르겐 뮬씨. 한국을 여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템플스테이에 꼭 참여해보라고 추천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제가 불자들이 구인사 금강계단에서 3기의계와 신도 5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8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수계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화 삼매참의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교무부장 덕재 스님은 천태종 3대 지표를 강조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계를 잘 지켜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법화 삼매참의 대법회는 교무국장 진성 스님의 수비 교육에 이어 법화 삼매참의와 관음정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튿날 종의회 의원 용문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회향했습니다. 전국 지하철 역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게시판이 20여 년 만에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승강장 환경 변화와 게시판 노후에 따른 포교 불사인데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앞으로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부터 전국 지하철 승강장 한편에 설치돼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잔잔한 글귀와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풍경소리 포교 게시판. 지하철 승강장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게시판도 20년이 넘는 세월에 낡고 바랬습니다. 전국 780개 역사에 설치된 2,500여 개의 포교 게시판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포교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본격적인 게시판 교체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낡고 막 이제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지하철도 이제 막 리모델링 한다고 자기들이 막 떼내 버리거든요. 떼내고 파손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게시판 교체 불사를 하면서 이제 뭐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지하철 포교 게시판 불사는 불도 부산을 시작으로 2년간 매달 100개씩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기와불사처럼 불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게시판 안쪽에 새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동참자가 게시판 교체를 원하는 역사를 지정하고 바뀐 게시판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게 불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자님들이 좀 심심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 보시한 분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줄 수 있도록. 풍경소리는 포교 게시판 교체 불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된 풍경소리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외연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사단법인 정식으로 돼야 서로가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공공단체사는 그런 발주하는 사업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풍경소리는 포교 게시판 교체와 더불어 유튜브에 각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설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 활동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2566 부산 연등축제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0일 부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사무총장 보은스님, 사무부총장 해광스님, 장주연 부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2566 부산 연등축제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올해 부산 연등축제 기간 동안 소원 등 체험을 통해 마련된 1,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제습기, 무선 청소기 등을 구입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했습니다. 사무총장 보은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가 전달만 했을 뿐 지원금은 부산 시민들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가 제15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직관전에서 봉행된 합동추모대제에는 주지 충광스님, 박성종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청장, 백종원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추모제를 통해 독립유공자 17,000여 명, 독립군 무명용사 195만 명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후손들이 나라 사랑으로 지켜내고 남북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인제 보덕사가 관세음보살 법회와 회주 해운스님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보덕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회주 해운스님, 주지 지홍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성인스님 등이 동참해 사찰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회주로 추대된 해운스님은 60년 전 작은 임법당에서 시작해 사찰을 면모를 갖추기까지 불자들의 지극한 기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지홍스님도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도량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덕사는 이날 강원교구 불교대학 설립기금과 동국대학교 승연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에서 설립 운영하는 3곳의 데이케어 센터 중 2군데가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문덕 데이케어 센터의 74명과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의 86명, 총 160명의 어린이들이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졸업장과 구덜드 자선은행에서 준비한 선물과 앨범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오늘 나머지 한 곳인 명궁 데이케어 센터 소속 137명의 졸업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